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수입니다. 주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요새 같은 경기에는 잘 돼서 오는 전화보다 핸드폰에 안 돼서 오는 전화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제 직업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보람도 있고 돈도 되고 명예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실제 어렵잖아요. 지금 매출이 안 뜨는 거는 누구나가 지금 마찬가지인데 있는 그대로 옛날에 잘 될 때 모습 그냥 이 분위기 전반적으로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바뀌면 나도 바뀌어줘야 돼. 마음이 바뀌든 메뉴가 바뀌든 품목이 취급하는 품목이 바뀌든 시절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탓? 조상 탓. 당신이 하라 그랬으니까 내지는 본사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뭐 한계가 이건데 이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하면은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강의하는 분이 말씀하시대요. 우리 며느리 굉장히 효자다, 효부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며느리가 막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도 주위에서 아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고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온 사람이 내가 마장을 한다면 만족해서 가서 야 그치 괜찮더라. 야 우리 모임할 때 거기 가자. 그 사람이 만족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불경기 경기 안 좋은 때도 와서 만족하게 먹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야 돈 조금 해도 굉장히 거기 코스로 좋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금방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전단지 뿌리는 것보다 100배 낫다니까요. 그 부분을 놓치셔. 온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받으려고 막 대충 해서 막 빨리빨리 나가라고 하고 손님 예를 들어서 뭐 잘 되는 집에 줄 서 있으면 언제 나가나 막 글 탁탁 놓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고 한 사람한테 소홀하면은 마케팅 이론에서는 최대 250명까지 그게 파장이 간대요. 그 집 소문이 나면 내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고등학교 동창이 자기네 친구들한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엄마 모임, 뭐 무슨 성당 모임, 뭐 자모회 이러면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특히나 이 동네 상권에서는 아주 치명적이더라 이거죠. 근데 그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 그건 대충 하면서 전단지 막 뿌리고 뭐 가서 뭐 무슨 사은품 같은 거 싸구려 같은 거 이제 그거 안 줘야지 더 득되는데 그런 거 만들어서 막 이게 주면은 버리잖아요. 가다가 쓰레기통에 다 나가잖아요. 그런 거 한 개 한 개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그분 같은 경우도 어렵게 끝났어요. 자기 직종이 이제 샵매니저, 샵매니저 뭔지 아시죠? 백화점에서 옷을 부인복을 판매하는 매니저를 잘 팔았어요. 이게 본사에서 대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추어탕집 하는 친구가 잘 됐어요. 마두역에서. 그 따라 한 거야. 야, 이게 뭐 이렇게 나이도 있고 위에서 막 스트레스 주고 매출 안 올랐다고 막 뭐라 하고 자기가 막 사입장 끊어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 뭐 먹는 장사는 끝까지 간다니까 해서 추어탕을 했는데 장항동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그냥 저한테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이드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같이 해서 풀어나갔는데 문제는 추어탕을 본인이 배운 게 아니고 이모님, 본인의 이모님한테 그분이 음식점을 하셨기 때문에 추어탕을 끓이게끔 해서 주방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모도 그래 노는이 뭐 조카가 하는데 해주겠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모님이 주방에서 그 추어탕을 여름에 계속 끓이고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이니까 병이 나셨어. 그러면 어떡해? 손님들은 막 왔는데 추어탕을 끓일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아파서 이렇게 하니까 그 이모님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왜 여기 와서 병 나면서 이렇게 하냐. 말이 안 된다. 이모님이 퇴장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노하우는 누가 가져야 된다? 주인이. 주인이 배워서 주인이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말 여차직했을 때는 본인이 뛰어들 각오로 주방장을 쓴다 해도 내가 알아야 시킬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휘둘려서 못합니다. 주방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입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나는 10,000원에 살 거를 12,000원에 받아. 2,000원은 또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열어보면 저 안에 고기 막 있어. 근데 고기를 또 주문해. 이거 뭐냐 그러면 그거 있어요?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기는 다 아껴야 되니까 내가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갖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고 다음 실패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돈이 부족하니까 집을 뺐어요. 그리고 매장에다가 방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이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추어탕 같은 경우는 계속 끓여야 되니까 열이 무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창가로 해서 자연 배기가 되게끔 하면서 환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운데 매장이 있다 보니까 이쪽은 방을 꾸미고 여기는 주방이고 이쪽은 홀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기가 안 되니까 거기에 주방에 있는 분은 설거지 어머니도 그냥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설계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방을 뭐 평수가 크다고 넓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싱크대에서 불리는 데 이 선반, 이게 불리는 데서 선반까지 뚝배기를 왜 추어탕 뚝배기다 하잖아요. 옮겨주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야 되거든요. 넓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김치 담글 때 넓은 게 좋죠. 근데 김치만 담그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뚝배기를 위험하지 않게 딱 옮겨서 서빙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를 한 2m 50cm 정도 불하고 여기 선반 테이블하고가 그렇게 넘게 있더라고요. 중앙에 중앙 테이블이 들어갈 정도로 넓으니까 여기 이모님이 이걸 끓여서 집게로 찝어서 이렇게 가는데 서너 걸음을 가셔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딱 돌면 되게끔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매장이 넓어도 효율적인 공간에 그런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뚝배기 떨어뜨려, 뭐 화상 입어,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갔는데 요인들이 많이 보여졌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었고, 결국은 손실 많이 나서 접어서 어디로 가셨냐? 원위치. 저기 천호동의 뭐 백화점에 도로 이제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손해 많이 나시고. 그분은 처음에 만났을 때도 저는 반대했었어요. 적성이 아닌 것 같다. 샵 매니저로 가시지 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 스트레스 받고 이게 못할 거고 뭐 친구 들어보니까 뭐 그냥 다 끓여져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서빙만 하고 전문점으로 가면은 좀 괜찮은 것도 같고 마진도 좋다 하던데 왜 원장님은 방해를 하냐는 식으로 이제 들리니까 나도 이제 아뜨거 해갖고 이제 못했는데 나중에 아주 진심 어린 소리로 그 돈 갖고 있었으면 집 한 채 샀을 텐데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그런 사례였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어요. 판단 잘못해서. 창업이라는 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있는 돈을 다 넣어서 해야 되고 내 식구가 다 거기다가 이제 정말 그 전심전력을 안 하면은 실패 요인도 많습니다. 호프집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호프는 술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인데 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방해하냐 그러고 부인이 우겨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편하고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손님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서빙하면 내 엄마가 서빙하면 아 뭐 집이 어디예요 이러면은 그거 안 받아주면 또 안 되잖아요. 뭐 그냥 서빙해서 탁 놓고 나갈 거예요. 아 뭐 이 근처예요 내지는 어디 무슨 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다가 남편이 와서 보고 그 말까지 대답을 해야 되냐? 어? 당신이 그 말까지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장사가 안 돼서 고민하는 것보다 남편의 그 성격을 못 맞춰서 너무너무 애를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다 판단해야 됩니다. 아, 우리 남편은 어떻다. 우리 아이는 어떻다. 나는 이 정도 집을 빠져나가서 있어도 집에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내가 배워서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가 다 돼 있어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거지. 전화 받다 보면은 아기가요 2살 나고 4살인데 애 키우면서 또 막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돈 벌 수 있는 거 없어요. 그 다음 말 뭐저 뭔지 아세요? 애나 잘 키우세요. 간단하게 그겁니다. 못하세요. 창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뛰어들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렵고, 또 하나 이제 우면동에서 본 사례인데 우리 회원집이었습니다. 삼겹살로 잘 됐습니다. 이제 따님이 둘이었는데 큰 사위가 들어왔어요. 결혼을 시켜서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뭐 장인장모가 뭐 일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거든요. 매출이 뭐 한 40평 매장에 150씩 되려 그러면 장난 아니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제 사위가 그러는 거예요. 아, 어머님 뭐 이렇게 힘드시게 하시냐고. 요새 유행하는 와인바 같은 거 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퇴근해서 와서 직장도 있는 친구예요. 와서 하고 매니저 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사위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해서 이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결정하셔서 그걸 하셨더라니까요. 근데 동네 상권이 아파트 상권이에요. 물론 뭐 대기업이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몇 군데 방송도 하나 있고 점심도 와서 먹는 그런 자리인데 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메뉴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뭐 스파게티, 뭐 돈가스 해봐야 함박스테 이런 건데 아까 직장인들은 뭘 먹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국물 있어야 된다, 얼큰해야 된다, 아침 안 먹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밥 같은 거를 먹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가 스파게티 먹고 되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50, 뭐 잘 나가면 200까지 가던 매장이 10만 원, 15만 원, 막 이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려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잘 될 때 전화 오면 전 좋죠. 안 돼갖고 전화 오니까 이제 나도 죽겠는 거예요. 와서 봐라 그랬더니 딱 안 되게끔 다 해져 있더라고요. 유리창에 꺼멓게 썬팅, 밖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낮에 보면 문 닫은 집처럼. 그럼 불 켜놓으면 전기세 더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썬팅하는 거 아닙니다. 롤스크린 갖고 조절하시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지. 아예 거기다가 푸른색 유리를 껴버렸더라니까요. 썬팅이면 내가 벗겨내죠. 간단하게 해서 돈 덜 들여갖고. 유리를 가르려고 하니까 견적이 몇백만 원 나와요. 그게 또 해결이 안 되죠. 또 주방은 이렇게 해서 뭐 아내를 뭐 밀폐시킨다고 다 안 보이게 하니까 주방장 놀이터가 됐어. 안주 다 꺼내서 양주, 와인 다 먹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방장이. 손님이 오는가 안 오는가 커버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면은 인건비가 줄이려고 그러면 주방에서도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손님이 이렇게 응대하고 하면 되잖아요. 다 막혀 있으니까 여기하고는 별도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쪽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2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뛰어드는 순간 다 뜯었어요. 구멍 뿡 뚫어버리고 전부 다 하게끔 하니까 주방장 입이 이만큼 된 거야. 자기 놀이터를 이제 다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인건비가 벌써 한 사람만 나가도 150이 빠져요. 150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득이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와인 판다고 소주를 안 팔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이 소주입니다. 어쨌든 소주가 있어야 되는데 와인집이라고 안 하니까 소주로 넣으면서 메뉴도 아까 소주 안주 들어갈 수 있는 걸 넣고 같이 쭉 바꿔주면서 복합되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도 손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점심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 밥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5천 원짜리. 어머니 밥상을 만들어서 그걸 넣었더니 점심에만 5, 60만 원 매출이 올라가는 거 있죠. 저녁에 또 그 연결된 손님들이 와서 낙지 같은 거에다 소주도 먹고 뭐 낙지 소면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탕도 하나 끓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중화시키면 약간 퓨전 스타일로 바꿨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으면은 한 달에 경상비가 한 1,500 정도 나갔었거든요. 임대료, 매니저랑 이렇게 월급들, 그다음에 원재료비 이렇게 하면 나가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씩 한 서너 달 하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제로가 되더래요. 그래갖고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은 회생을 하셔가지고 또 해서 잘 이렇게 잘 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모델도 있는데 잘 되는 매장은 그 스타일에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지 완전히 이업종으로. 그러니까 컨셉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사위가 나이가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따님하고 됐잖아요. 그 나이 때 맞게 하는데 그 동네는 그 상권이 아니라니까요. 아파트 평수도 어느 정도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왔다 갔다 편안하게 저녁 식사하시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식사하는 데인데 갑자기 와인바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맞아요. 동호회에서 끌어대겠다. 아이고 그 동호회에서 몇 번이나 옵니까. 아는 사람 믿고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철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이 잘못돼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거를 제가 봤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분 같은 경우도 이 업종 저 업종 많이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결론 내린 건 뭐예요. 잘해서 넘기고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하게 되면은 좀 편안하게 단일로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가셔야 됩니다. 그 메뉴 뭔데요? 그러니까 요새 국수도 뜨니까 국수도 하면 되겠고 뭐 항아리 수제비 같은 거 해도 되겠고 한 20만 원만 팔아도 재료비가 5만 원이면 되니까 그럼 계산하면 맞다니까요. 100만 원 고기 파는 것보다 낫다니까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런 건데 원재료비 쉬우면서 손님 많이 이렇게 많이 안 오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단체로 오는 손님들 누구가 단체로 옮겨 다녀요? 제일 팔자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니 다른 데도 이렇게 가서 출장 다니다 보면 다 일하러 다녀요. 우리 엄마들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야. 남편 돈 벌고 쓸어 다니고 한정식 저 율동공원 같은 데 가면 그냥 대기해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뭐 수제비 같은 경우는 5천 원대 뭐 그냥 한정식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편안하게 해서 모임들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겨냥한 타겟으로 하는 그런 메뉴를 선정해서 가시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시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작된 분들에 대한 AS는 항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잘 이렇게 요새는 방송도 많고요. 자료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막 성공 사례로 막 얘기하면은 동일시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아닌데 방송이 나오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본인은 그게 안 맞거든요. 그 사람이니까 잘 됐던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쪽 분은 그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판단을 잘해서 동일시하지 말고 정확한 객관적인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한 다음에 도전하는 게 맞는 거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그 상황을 보면은 큰 차이 아니고 간단한 차이라 그랬잖아요. 주방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왜 부엌에서 이 하다 보면은 씻어서 준비해서 그다음 끓이는데 이렇게 쫙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방 좁다고 내지는 뭐 주방이 이렇게 됐다고 이걸 엉터리로 이렇게 배치가 제대로 안 됐어. 그럼 어찌 되는지 알죠? 이 냄비 들고 이랬다 이랬다. 여기 그 강남역에 그 삼성 들어가기 전에 그 저기 우동집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매장이 너무 비싸니까 주방이 1.5평이에요. 그 주방 안에 정말 4명 5명이 들어가. 엉덩이 부딪혀서 못 움직여요. 이틀에 한 번씩 병원으로 실려가요. 튀김 그릇에 뭐 디구 뭐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짤 때 초창기에 딱 이기는 어떻게 움직이는 상권이다. 메뉴는 뭘로 가야 되겠다. 메뉴의 가격대는 얼마로 해야 되겠다. 몇 시대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몇 시대는 없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거를 맞게끔 가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간다. 그 선능력의 가마솥밥, 가마솥에 밥이 좀 맛있잖아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선능력이 어떤데? 역세권에다가 직장인들이 많고 큰 빌딩도 많고 건물 하나에 뭐 400개의 그 저기 사무실들이 막 들어있으니까 한 사무실에 3-4명만 들어있어야도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가마솥밥을 했어요. 그 건물 지하에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유는 맛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상권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가마솥밥 하는 것도 시간이 한 20분은 걸려. 물론 미리 앉혀놔요. 그럼 한 번만 돌면 안 되거든요. 1.5에서 2회가 돌아야 되는데 가마솥밥 맛있게 먹지만 그거 먹느라고 누룽지까지 다 떠먹으면 뭐 한 사람 먹는데 1시간이 걸려. 지각해요. 1시간 못 맞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메뉴가 상권에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야외로. 시간 많으신 어머니들. 이렇게 하면서 코스로 가면서 조그맣게 뭐 밥도 그렇게 해주고 정성스럽게 가는 그런 매장이 맞는 거지. 이게 맛있고 돌소대 해주면 손님 많이 오겠지. 많이 오죠. 안 가니까 문제지. 가야 되잖아요. 빨리 먹고. 그런 게 문제예요. 저기 그 무슨 역전에 하나에 보니까 왕짜장 2,000원, 2,5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게면 한 5-6평밖에 안 돼요. 매출이 150이래요. 저 놀랬어요. 근데 짜장도 맛이 없어. 근데 지금은 맛을 떠나서 한 끼를 때우는 역전이기 때문에 김밥도 한 줄에 뭐 2,000원 막 이렇게 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짜장을 젊은 애들이 가서 거기서 2,500원을 내고 먹는데 야, 100만 원, 150만 원. 그 주방에 한 사람, 뭐 서빙한 사람 한 사람 2,500원 내서 먹으니까 뭐 무슨 시설이 좋다 나쁘다 말도 안 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의자 등받이도 없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데 불편하니까 빨리 나가 또. 사람이 또 들어오니까 눈치 보여갖고 나가야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5,000원, 10,000원 받으려고 막 코스로 만들어가면서 막 하면 시설이 좋니 나쁘니 주차가 되니 안 되니 뭐 얘기는 뭐 반찬을 뭐 어찌 주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되니까 보면서 그래 이런 경기에는 정말 위치에 따라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매장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그런 정말 건 있습니다. 그 실패 요인 성공 요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상권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된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2층이 직장인이냐 아니면 주부가 주 고객이냐 누가 주 고객이냐에 따라서 메뉴 선정 이런 거. 그게 판매점인 경우는 아니 그림의 떡인 매장 하면 안 되죠. 좋은 거 다 좋은지 알죠. 근데 이게 동네가 약간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파트 33평 기준으로 얘가 3억을 넘었냐 안 넘었냐에 따라서 매출 기준으로 해서 가격대 품목을 정해줘요. 여기는 뭐 2만 원대에 팔면 뭐 맞다. 여기는 뭐 얼마 팔면 맞다 이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도 다 파괴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거에 맞게끔 해서 거기에 좋은 거를 할인해서 싸게 팔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성공 요인이 되는 거고 아까 음식점인 경우는 메뉴 선정. 요새 컨셉이 어떻다. 두부 건강에 좋지. 그래 야채 좋아하지. 버섯 좋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품목을 결정하고 LA 뉴욕 쪽에서 순두부가 그렇게 인기래요. 굉장히 좋다 합니다. 매장이 굉장히 막 잘 된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식으로 해서 그냥 순두부 주는 게 아니고 카레 맛 순두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약간 퓨전식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가서 창업하는 경우도 이제 의외로 이제 좀 붐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서비스라는 거는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장 갖다 놓을 때 어떻게 공손하게 그죠? 소리 안 나게 탁 갖다 놓는 거 있죠. 바쁘니까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물장 갖다 놓고 쏟아지든 말든 가져가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다음에 신발 막 이렇게 가서 뭐 신발 벗고 들어가는 매장인 같은 경우는 한 경우를 봤는데 그 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왜 그 저기 슬리퍼 건지는 그 고리 있죠. 그걸로 내 신발을 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섭섭하대요. 안 건져지잖아요. 신발이 다 뭐 디자인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건져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목장갑 딱 기고, 그잖아요. 그래서 손님 앉잖아요. 테이블이 뭐 5번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면 5번 그 신발장에다 딱딱 집어넣어줘. 그리고 일어나서 나올 땐 자기 할 일도 없으니까 5번 테이블에 신발 꺼내서 놔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카드 결제를 하면 되잖아요. 현금 결제를 하면 되잖아. 앉아서 끝까지. 낚시로 신발 걸려. 그래서 내가 저 집은 맛이 아무리 좋아도 상당히 힘들겠구나.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간단한 건데 소비자의 마음을 서럽게 하고 이제 약간 서운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면은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 그릇 선정도 잘해야 돼요. 그릇. 멜라민 안 쓰잖아요. 그렇다고 뭐 무거운 그릇 어렵잖아요. 내가 건대 입구 쪽에 어디 무슨 모임이 있어서 딱 갔는데 어머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는데 옥돌 있죠. 거북 옥돌 중국에서 갖고 왔는지 깎았는지 거기다가 회를 막 이렇게 접시처럼 해갖고 왔는데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상품의 값어치라는 거는 식욕을 돋구는 색깔이 있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돌에다가 회를 얹히니까 회가 돋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옥돌에 대한 디자인이 거북 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또 돌아가기도 해. 나는 너무 섬뜩해가지고 어머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거를 한 개 한 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러냐. 근데 아니나 달라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분이 뭐 아는 가게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모임을 하자 그래 갔는데 그냥 뭐 얘기하고 주고 싶어도 그냥 얘기하면 섭섭하다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아유 주는 밥이나 먹고 가지 무슨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먹다가 그냥 왔는데 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다. 부대찌개 하는 집에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는데 돌솥에다 끓여줬어요. 돌솥 그거 만년 묵히지 않습니까? 계속 쓰잖아요. 무겁긴 하죠. 근데 거기 딱 음식이 들어가서 바글바글 안에서 끓여서 나오지만 끓는 순간 먹을 때까지 계속 따뜻하면서 맛있어 보이면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5,000원 받는데 이 집 6,000원 받아도 하자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돌솥에다 주니까 3인분 한꺼번에 끓이잖아요. 그러면 국자에서 떠먹는 거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릇 선정 같은 것도 중요하다. 이게 작은 그릇에 옹색하게 주지 말고 넓은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담아주고 남는 거 하면 안 되니까 리필하는 거 요새 완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은 뚝배기에다 해서 김치도 떠먹게끔 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내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싸면서 좋은 거 해야 되는 거고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돈 쓸 수 있는 층인지 아닌지 요새 누가 돈 써요? 우리 돈 못 써요. 못 쓰잖아요. 근데 누구 쓰냐? 10대 20대 돈 안 벌어본 애들 우리 자녀들 걔네 무섭게 돈 써요. 이번 동대문에 크리스마스 때 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더니 뭐 완전히 뭐 애들이 뭐 미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벌어본 사람하고 안 벌어본 사람이 지금 경기하고 무관하게 크리스마스라는 거 그 분위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바글바글 하는구나. 그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직장인들 꼭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식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정리를 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할 건지 메뉴를 구성을 할 때도 회식 분위기로 할 건지 아니 점심 위주로 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고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선정할 때라든가 주인이 직접 주방을 관리한다든가 가격대를 선정을 잘한다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 따라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장사가 좀 매장 장사가 덜 되니까 배달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배달하려고 그러면 배달 인력이 따로 있어야 돼요. 자, 오토바이가 한두 대를 또 왜 동시에 배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2대 정도 있어야 돼요. 오토바이 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주인 책임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안 좋으니까 물론 잘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아이하고 오토바이하고 동시에 없어져. 그래서 막 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돼요. 주인이 직접 배달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결론을 내면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얼추 이제 분위기가 잡히는데 잘 되는 거는 단일 품목으로 하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그런 상권에 요령껏 권리금 많이 깎여져 있는 집에 내가 들어가서 노하우 배워서 열심히 했더니 그건 성공 요인이에요. 근데 시설 잘 돼 있는 넓은 집 가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거 권리금 없이 하니까 이게 욕심 나갖고 얻었어요. 전기만 켜놔도요. 전기세만도 하루에 10만 원이 나오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 냉난방에다가 막 불 다 켜야지 어디 부분만 할 수도 없지. 서빙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부르지 저기서 부르지. 2테이블만 있어도 여기 하나 앉지 저기 앉지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알차게 나에 맞게끔 그렇게 가는 게 성공 요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단을 잘하고 시절을 잘 파악하고 우리 상권을 잘 파악하고 나에 맞는 거를 갖고 간다면은 지금 같은 경기에도
굉장히 아까 짜장면 집처럼 돈 100만 원 팔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 60만 원 이상 남으면은 그런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2, 3천 투자해가지고 가능한 품목들이 있더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잘 가려서 하면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다.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고 다 움츠리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해서 기회도 만들어서 같이 해보시면은 좋겠다. 전제 조건이 내가 일단 수습으로 해보고 파출부라도 해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보수라도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나 품위 유지하면서 뭐 사람 써서 하지 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면은 성공 창업인의 대열에 가고 누가 뭐라 해도 회사에서 뭐라 해도 남편한테도 떳떳하게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게 위기일 때 기회일 수 있으니까 잘 포착하시면 성공인의 대열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